이제부터 jQuer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일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애초에 자바스크립트가 좀 이상한 언어기도 한데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이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쓰자 라고 해서 나온 게 jQuery라는 겁니다. 이 jQuery란 뭐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라이브러리가 뭔지에 대해 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별거 없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게 사실 도서관이라는 의미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란 무엇이냐? 쉽게 생각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내가 갖다 쓰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책을 직접 작성한다. 본인이 직접 만든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어디를 가죠?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온 걸 읽을 수도 있죠. 그쵸? 만약에 제가 HTML, CSS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직접 공부해서 책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집필을 해놓은 그런 HTML, CSS 관련 책을 내가 가져다 써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자, 이 개념이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코드를 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짜던가 남이 짠 거 가져오던가. 그래서 이제 약간 여담으로 그런 말이 있죠. 디자인은 여러분 카피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약간 그쵸, 저작권 문제가 있죠. 근데 코드에서는요, 이제 물어봐요, 친구한테. 이거 코드 되게 잘 만들었다, 너가 만든 거야? 하면은 아니, 나도 가져온 건데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출처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누가 잘 짜놓은 거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다른 누군가가 코드를 작성을 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내가 링크만 불러와서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여기에서 jQuery도 다른 어떤 천재가 만들어 놨어요. 문법 자체를,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이죠. 그거를 우리가 불러오기만 하면은 jQuery 문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 옷이 뜯어졌어요. 그럼 직접 바느질을 해도 되죠. 그쵸? 근데 바느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재봉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봉틀을 사오면 내가 재봉틀을 쓸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죠. 그럼 바느질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죠. 그쵸?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도 되지만 재봉틀 쓰면은 그 재봉틀 쓰는 방법을 좀 익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익혀만 놓으면 바느질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옷을 꿰맬 수가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코드를 내가 100%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재봉틀 원리 같은 거, 재봉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쵸? 재봉틀 만들려면은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설계도가 필요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그냥 단지 뭐다? 쓰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들도 똑같아요. 무슨 코드인지 내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단지 가져서 쓰는 방법만 아시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jQuery를 갖다 쓸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펜에서 이제 div를 3개를 만들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건 jQuery라기보다는 그냥 라이브러리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자, body 밑에 div가 있는 거죠. width 100픽셀, height 100픽셀, 그 다음 border 10픽셀, 블랙으로 할게요. 블랙. 자, 요 상태에서 바디한테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은 애들이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서겠죠? 자, 그런 다음 제가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이라고 하고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요 상태에서 JS에다가 콘솔 점 클리어 하고 펑션 헬로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다 ALREALT에서 얼럿 창을 하나 띄우고 안녕하세요 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헛다운표 썼죠. 네. 쌍따옴표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딱히 그거에 대한 부분은 두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뭔가 쓸 때는 구분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예제를 보면서 한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쓴 거는 콘솔 로그죠. 네. 콘솔 로그는 말 그대로 이 콘솔 창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얼럿 창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게 됐을 때 콘솔에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림 창으로 이렇게 뜨죠. 네. 우리 이것도 했었죠. 그냥 경고창 뜨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보통 언제 띄우냐? 예를 들어 뭐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 안 했다. 근데 로그인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라고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로 많이 씁니다. 자, 한 번 하면은 한 번 실행되는 거고, 2번 쓰면은 웹페이지가 시작되자마자 2번이 이렇게 실행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자, 우리가 이거를 100번 쓰면은 100번 실행되겠죠? 네. 안 쓰면요? 실행.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는 버튼 태그에다 on 클릭이라는 걸 한번 달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on 클릭은 뭘까요?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뭔가 on 클릭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버튼 클릭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on 클릭을 했을 때 방금 여기 썼던 헬로 있죠? 요거를 저는 여기다 갖다 써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부터 이 헬로라는 거는 언제 실행이 된다? 그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된다.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버튼 실행했을 때.
자, 우선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셨나요? 네. 잘 되나요? 테스트 했을 때 우리가 이 버튼이 잘 작동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할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알림창에 안녕하세요를 띄우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div 있죠? 네. 요 세 개 모두의 백그라운드를 채워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 이제부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참고로 이거는 jQuery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jQuery를 배울 건데 jQuery를 안 썼을 때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그냥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얘 색깔을 칠하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지 마세요. S하고 document 자, 제가 우선 변수 하나를 만들었죠. 네. ELS는 뭐냐면 elements입니다. element가 우리 뭐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element로 하죠. 네. 그쵸? div 여는 태그가 닫는 태그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element라고 부른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document하고 점 했죠. 이게 HTML 문서를 관리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제가 여기다 get 이라고 하면은 주어와 동사를 지금 요 점으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다가 뭐 하겠다 라는 겁니다. get은 뭐죠? 가져오다죠. 그쵸? 여기서는 약간 타동사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트한테 어떤 명령을 시키는 겁니다. 얘한테 뭐 가져와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은 뭘 가져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네. 만약에 제가 여기다 물이라고 쓰면은 다큐멘트한테 물 가져와봐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당연히 물이 있을 리는 없고 여기서 저는 얘한테 엘리먼트라고만 할 겁니다. 엘리먼트. 자, 엘리먼트가 무슨 뜻인진 아시죠? 네. 저는 지금 document라는 HTML 문서를 관리하는 애한테 엘리먼트 좀 가져와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먼트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 복수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S 붙이면 이제 복수형이 되죠. 엘리먼트스는 엘리먼트들을 가져와봐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엘리먼트가 몇 개 있죠? 4개? 근데 정말 각 잡고 세보면 더 있겠죠? 네. HTML도 엘리먼트고 헤드도 엘리먼트고 버튼도 엘리먼트고 엄청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도큐먼트한테 엘리먼트스 좀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 얘가 모릅니다. 뭘 가져와야 되는데 엘리먼트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쵸?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줄 겁니다. by tag name. 자, 엘리먼트인데 by tag name 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이 태그를 의미합니다. 태그.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div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된다? 자, 이제 좀 읽혀지시나요? document.get elements by tag name. 엘리먼트 중에서, 엘리먼트들 중에서 태그 네임이 div인 거 가져와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얘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냐? 태그 이름이 div인 거 싹 다 찾아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 지금 제가 전국 단위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전국에 있는 div 싹 다 찾아와 라고 하면은 여기서 소집령이 내려지겠죠? 네. 그럼 얘네들이 당연히 다 불려집니다. 그쵸? 왜? 얘네들 div 맞죠?
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div들 싹 다 데려와서 어디에 들어간다? ELS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이 이 div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지금 div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네. 여기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이 변수 안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div 하나하나를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면 학생 3명이 여기 있는 ELS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 3명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교장 1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ELS에 학생 3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장 1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명, 관리자 1명. 그리고 나서 제가 요렇게 하면은 이 관리자, 교장이 관리하는 몇 번째 학생? 그쵸? 얘는 이제 첫 번째 학생이죠. 네. 만약에 1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 학생 2라고 하면은 세 번째 학생. 우리 배웠죠? 요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기 있는 뭐 getTag 엘리먼트 이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jQuery를 쓰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교장이 만들어진다. 뭘 관리하는? div들을 관리하는 교장 1명이 탄생을 하고 ELS에 들어간다. 왜? 변수는 작죠?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3명이 비좁게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 1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 다음 제가 이 학생 안에 있는 스타일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꿔볼 겁니다. 그럼 이게 명령이에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헬로를 이렇게 빼면은 당연히 그냥 웹페이지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헬로가 실행이 되면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실행을 합니다. 시작을 하죠. 자, 일단 제가 버튼을 좀 누르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자동 실행이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교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get 이게요. 사실 보면은 약간 함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쵸? 우리가 인자값으로 div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으로 있는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함수. 근데 얘가 우리한테 교장 1명을 주죠. 그 교장에 ELS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교장인가요? 학생인가요? 교장. 교장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봤을 때 이 교장이 아니요,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교장이 관리하는 학생 중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스타일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레드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두 번째, 요렇게 하면은 세 번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콘솔 로그에다가
els.lens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뭐라고 나오죠? 3이라 나오죠? 이 교정이 몇 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냐, 그걸 뜻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els.점 하면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다 선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div가 100개예요. 그럼 이거 99까지 다 하고 있을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때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열심히 배운 반복문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잘 보세요. 폼은 돌려서 아이가 일단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els.lens 무한루프에 걸리지 않게 빨리 써야 됩니다. 자, 방금 렌스값 봤죠? 네. 그럼 몇 번 돈다? 3번 돈다. 0, 1, 2 돌죠? 네.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이렇게 도는데 이 중에서 요거를 이제 뭘로 대체하면 된다? i번째. 그럼 div가 100개든 200개든 알아서 반복문 돌면서 실행하겠죠?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폼은 지금 ELS가 3이니까 3번 실행할 거고 전까지니까요. 4번이 아닙니다. 이 i는 맨 처음엔 0, 그 다음엔 1, 그 다음엔 2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겁니다. 지금 잘려서 보이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백그라운드 컬러 바꾼 거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거 CSS를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죠? 끝났죠? 네. CSS는 요거 3줄이면 끝납니다. 심지어 뭐 3줄도 아니죠. 사실 한 줄이면 끝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일단 다 부른 다음에 관리자 하나 만들고 그 관리자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CSS를 이렇게 주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잠깐 자바스크립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초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뭐가 어렵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특히. 뭐 폼은 기초 배웠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함수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많은 함수들 중 하나를 쓴 거예요. 뭐 쿼리 셀렉터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태그 네임 이런 것도 검색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jQuery라는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jQuery는 원래 자바스크립트 본래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jQuery를 쓰려면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돼요. 다운을 받기보다는 외부 링크를 불러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불러오는 방법은 코드펜 내부에도 불러오는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구글에 ctngs 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CDNJS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뭔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모든 라이브러리가 대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들어오셨나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저희 jQuery 기초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때는 CDN.js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jQuery가 필요한 거죠. jQuery는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JQ까지만 검색해도 jQuery는 가장 상단에 뜹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불러오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CDN.js에서 불러오는 방법 중 이제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URL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걸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연결고리 있죠. 이거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 자, URL을 복사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URL만 이렇게 딱 복사가 됩니다. 이게 jQuery 주소예요. 이 주소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다 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불러오려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자, 끝에 보시면 JS로 돼 있죠. 여기가 CSS로 돼 있었다면 여러분이 링크 태그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JS로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스크립트에다가 불러오시면 돼요. 스크립트에서는 sr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jQuery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방법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아예 태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태그가 그대로 가져와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URL보다는 태그를 가져오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태그로 가져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약간 좀 쓰잘데기 없는 게 많이 가져집니다. 보이시나요? 뭐가 많죠? 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속성 중 src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쓸모없는 것들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URL로 불러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뭔가 이거를 스크립트에다 놔야 되는지 링크에다 놔야 되는지, 물론 그거를 익히셔야 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차라리 태그로 가져오세요. 태그로. 그리고 쓸데없는 거 지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게 CDN.js로 가져오는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코드펜은 온라인 툴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나중에는 여러분이 직접 만든다 라고 하면은, 자, 잘 보세요. VS 코드를 작성할 땐 여기에다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헤드에다가. 이런 거는 바디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에서는 우리가 이제 애초에 헤드라는 게 여기 없기 때문에 바디에다 그냥 놓는 거지만, 코드펜에서는요. 근데 나중에 실제 VS 코드를 쓸 때는 얘를 어디다 놔야 된다? 무조건 여기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놓는 순서는 보통 잘 보시면 이건 외부 라이브러리고 요거는 제 파일에 있는 파일들이죠.
그쵸? 제 폴더에 있는 파일들. 자, 요런 것들을 밑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아마 엄청 많아질 텐데 나중에 쓰다 보면요. 그럴 땐 이제 좀 유명한 것부터 놓으시면 됩니다. 유명한 것부터.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또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많이 할 거니까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CDN.JS에서 불러오는 방법이었고요. 코드펜에서 불러온 방법은 코드펜은 사실 내장 CDN.JS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스 있죠. 세팅스. 그래서 보면은 여기 JS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search CDN.JS. 그래서 여기에다가 JQ 검색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내가 뭐 코드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코드펜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코드펜에 Your Work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니라 프로필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들어가면은 요렇게 위쪽에 트렌딩이라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여기서 파악하셔도 돼요. 요즘엔 어떤 걸 이제 쓰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당연히 위쪽에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립트나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jQuery 문법을 쓰는데 jQuery를 안 불러왔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jQuery를 불러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내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 복사해서 갖다 쓰는데 똑같이 구현이 안 된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쪽 세팅스에서 jQuery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팅스에 jQuery 지우고요.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는 라이브러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jQuery 불러오기 꼭 주석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실 거예요. 안 달면. 이런 개가 한두 개가 아닐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뭘로 불러오든 상관없습니다. 요걸로 해도 되고요. 요걸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jQuery를 불러오는 방법이고 생각보다 쉽죠? 네. 다른 것도 똑같이 내가 jQuery 말고 뭐 스와이퍼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애니메이션, AOS를 불러오거나 했을 때도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jQuery 문법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불러오셔야 됩니다. 나 jQuery 쓸게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 얘는 원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길게 찾아서 검색했던 게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요거 하나로. 훨씬 낫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ELS엔 뭐가 들어있죠? div 들어있나요? div를 관리하는 교장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장학사라고 해볼게요. 가정통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 초등학교를 돌면서 초등학교를 관리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뭐 교장한테 보통 장학사가 가정통신문을 한번 넘겨주고 떠나나요? 아니면 학생 한 명 한 명씩 다 면담하나요? 장학사가.
소속 학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장학사가 학생 한 명 한 명하고 면담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꼴이 어떻냐면 이 교장을 통해서 교장이 관리하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근데 우리가 jQuery를 불러왔고 jQuery 문법을 써서 만든 이 교장은요, 학생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폼은 이런 거 돌릴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좀 이상하죠? 여기서 ELS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CSS가 동사예요. 다음 ELS에 누가 들어있죠? 학생 3명 들어있나요? 아니죠. 학생 한 명 들어있죠. 관리하는 교장. 네. 그쵸? 교장은 엘리먼트도 아닙니다. 교장한테는 CSS도 없어요. 근데 제가 ELS.css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 교장이 제가 내린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장 자신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학생 3명한테 이 CSS를 어떻게 바꾸겠다 라고 한 걸 전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 마디만 하면 된다. ELS 얘가 관리하는 학생이 1명이든 1000명이든 그냥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너네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바꿔. 그럼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포문으로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낫죠? 그쵸? 그 다음 잘 보시면요, 우리가 포문으로 돌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도 어떻게 썼었죠? 그쵸? 백그라운드하고 카멜 케이스를 이렇게 썼었죠? 네. 우리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대충 알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먼저 나니까. 그쵸?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좀 더 편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편하잖아요. 네. 그쵸? 자바스크립트 용어로 CSS를 말하려면은 여러분이 이런 걸 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규칙성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쵸?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여기서도 이게 맞긴 하지만 얘는 뭐다? 좀 더 똑똑한 교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래 배우던 CSS 문법대로 써도 알아서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CSS 쓰듯이 쓰면 된다. 그럼 처음에 비해 다이어트가 많이 되지 않았나요? 네. 그쵸? 처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위에 게 훨씬 낫죠? 네. 그 다음 또 잘 보세요. 차이 있나요? 차이 없죠? 네. 이렇게 리턴 하나, 이렇게 리턴 하나 어차피 결과적으로 같죠?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담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데? 없죠? 그냥 리턴하면 되죠? 그런 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div에다가 이제 교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교장한테 이렇게 전파를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읽기 쉬운 형태가 됐죠? 네. 이제부터 보세요. 얘는 뭐다? 교장을 만들겠다. 뭘 관리하는? div를 관리하는. 그 교장한테 무슨 명령을 내린다? css 명령을 내린다. 어떤 명령?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게 하겠다.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잘 되나요? 네. 잘 되죠? 이래서 우리가 jQuery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것보다 jQuery를 쓰는 게 훨씬 낫죠? 네. 잘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불러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jQuery를 쓰면은 이렇게 좀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얘는 뭘 찾아오는 거죠? div를 찾아오는 거죠? 네. 근데 div가 아니라 body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헬로를 어디에다 넣었죠? 버튼한테 넣었죠? 이거 on클릭 빼고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웹페이지를 시작하자마자 얘가 실행되면서 이게 적용이 되겠죠? 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건 뭐 찾아오는 거죠? 버튼 찾아오는 거죠. 그쵸? 지금 여기랑 여기는 무슨 관계가 있죠? 얘는 한번 호출을 해줘야지 실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쵸? 이 안에 있는 게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헬로를 불러줘야 되고, 얘는 바로 버튼 찾아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몇 명 관리하는 교장 탄생한다? 버튼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한 명. 근데 자, 버튼에서 CSS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클릭. 이런 명령도 내릴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되네요. 자, 버튼을 관리하는 교장을 만든 다음 이 교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클릭해라. 그러니까 너 밑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헬로 실행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뭐다? 버튼 클릭하면 헬로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에다 온 클릭을 하나, 여기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나,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DBL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DBL 얘는 뭐냐면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헬로를 이렇게까지 안 넣고 이렇게 넣으면 DBL 클릭.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소가로까지 붙이면 그냥 알아서 버튼이 클릭되면서 헬로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냥 요거 소가로 빼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야 됩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온클릭을 한 것처럼 이 클릭 이벤트를 만들고 싶으면 소가로까지 붙이시면 되고요. 소가로 안 붙이면은 실제 이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헬로가 실행이 된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L 클릭, 얘는 뭐냐면 클릭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마우스 엔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우스 엔터는 뭐냐면 마우스가 이 버튼 안에 들어왔을 때 실행하겠다 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헬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는 다시 돌리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엔터가 있고 리브가 있는데, 마우스 엔터를 했을 땐 그냥 헬로를, 마우스 리브 했을 땐 헬로2를 실행을 하면은 마치 우리가 호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보통 많이 만들어요. 함수를. 여기까지만 알면은 여러분이 응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jQuery 기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